자, 이제 다시 새로운 이미지를 불러서 두 번째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적용됐던 효과들을 눈을 클릭해서 일시 멈추게 한 다음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줘야 할 일이 배경 이미지를 추가해야 합니다. 배경 이미지를 추가해야만이 나머지 두 번째 슬라이드에 대한 작업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클릭을 하는데 일단 Add New Slide 버튼을 클릭을 하면 나타나는 화면인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배경 이미지 외에 여러분들이 또 따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가 있을 적에는 해당 프로젝트를 불러서 슬라이드에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좀 과정이 어려우니까 뒤쪽에서 고급 편집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자, 이번에는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불러와야 합니다. 자, Add 파일을 클릭을 하면은 나타나는 화면에서 일반 폴더랑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자, 열기 대화 상자에서 편집에 사용할 두 번째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열기를 클릭을 하고,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다음 달이나 교육을 할 적에 추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 또 사용하기 위해서 Add 폴더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가 각각의 슬라이드로, 만약에 폴더 안에 20개의 이미지가 있었다고 치면은 20개의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듯이 Add 파일에서는 지금 이미지뿐만 아니라 All Support Format, 그러니까 이미지뿐만 아니라 DP 애니메이션 마커에서 저장했던 프로젝트도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두 번째 슬라이드로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한 후에 OK를 클릭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왼쪽에서 슬라이드의 우선순위 제일 위에 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데, 두 번째 슬라이드를 위로 가게 하고 싶으면은 위쪽에 보면은 업 클릭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불러드렸던 슬라이드가 제일 위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아래 클릭하게 되면은 두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을 하게 되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자, 삭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선택한 슬라이드가 삭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나머지 사용법은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쇼의 타이밍 작업에서 자, 시간을 10초로 할지 15초로 할지 5초로 할지 이곳에서 입력한다고 설명을 했고, 다음 슬라이드하고 연결할 적에 페이더 인아웃 처리로 자동으로 연결이 될 적에 페이더 되는 시간을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카메라 워킹에서 픽스 촬영을 할 건지 팔로우 촬영을 할 건지 랜덤 모션을 줄 건지는 앞에서도 이미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인포메이션에서 불러드린 슬라이드의 크기가 1920에 108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호수 형태의 그 자연 그림이기 때문에 물결치는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 위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애니메이터 브러쉬를 선택을 해도 되고, 자, 애니메이션의 컨트롤 박스 안에서 효과 추가를 클릭을 해도 됩니다. 자, 효과 추가를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애니메이션 오브젝트가 있고 애니메이터 브러쉬가 있는데,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 추가를 선택한 다음에, 자, 애니메이션 오브젝트는 자, 감춰놓기를 하고, 그 아래쪽에 나타나는 애니메이션 브러쉬에서 역시 동일하게 워터 브러쉬를 선택을 해줍니다. 워터 브러쉬를 선택하고 오른쪽 위에서 자, 어플라이 셀렉터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효과가 애니메이션 컨트롤 박스 안에 워터 브러쉬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 일단 효과 창은 닫고 오른쪽에서 미리 설정을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브러쉬로 그 효과가 적용될 영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드로잉 툴, 그리기 도구에서 사이즈 픽셀은 물결의 크기, 픽셀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고, 그 아래쪽에 있는 하드네스는 경도, 얼마나 세게 칠 건지를 조절을 해주고, 그 아래쪽에 있는 오페시티는 불투명도를 설정을 해주는 그러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또 리필 프로퍼티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물결에 대한 세부적인 또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데, 자, 리필 프로퍼티지에서 스피드는 물결 치는 속도를 말하고, 앰플리튜드는 강도, 얼마나 세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스케일은 물결의 크기를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리스펙티브는 원근, 멀게 보이게 할 건지 가까이 보이게 할 건지에 대한 설정을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드로잉 툴로 가서 일단 사이즈 등을 확인한 후에 그대로 일단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물이 있는 곳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물이 있는 곳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데, 풀이 있는 쪽은 손대지 않고 물이 있는 쪽만 손을 대야 되는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터 마스크를 준 다음에 전체 빠짐없이, 자,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물결이 쳐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물결이 있는 부분은 전부 이렇게 문질러서 효과 적용이 빠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 확인을 하고 하이라이트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물결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시 리플 프로퍼티지로 가서, 자, 앰플리튜드를 이용해서 좀 더 강하게 했을 적에 어떤 식으로 물결이 나타나는지, 스케일을 크게 했을 적에 물결의 강도라든지 원근법을 이용해서 이 내용들이 어떤지, 그 다음에 속도를 빠르게 할 건지를 사용자가 이렇게 적절하게 보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결 지는 내용들을 조절을 했으면은 이번에는 다시, 자,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일시 멈춤으로 해놓고 추가적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효과를 추가를 합니다. 그림 자체가 단풍이 지어 있고 가을 느낌이 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 낙엽이 떨어지는 효과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낙엽 떨어지는 효과를 추가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애니메이터 브러쉬가 아니고 애니메이터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거나 또는 효과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효과 추가를 클릭한 다음에, 자, 애니메이션 오브젝트를 활성화를 시키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러프 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러프를 클릭을 하면은 낙엽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사용할 낙엽을 선택을 해줍니다. 낙엽을 선택하고 역시 어플라이 셀렉터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하고 잠시 기다리면은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역시 숫자, 그 다음에 크기 등을 사용자가 적절하게 조절하는데, 너무 많은 숫자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필요한 숫자, 그 다음에 떨어지는 속도도 적절하게 조절해서 사용하게 되고, 베이스 프로퍼티지가 아니고, 자, 모션 프로퍼티지 탭을 클릭을 해서 낙엽이 떨어지는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하거나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하거나 이렇게 설정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강도라든지 그 뭐 회전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사용자가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안개가 피는 효과, 앞에서도 사용했는데 이번에 사용되는 효과는 좀 다른 효과를, 안개가 피는 효과를 사용하는 법, 그 다음에 출력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